여러분 혹시 컴퓨터 사실 때 SSD나 HDD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품이구나 정도로만 아셔도 오늘 영상 따라오시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들 한물 같다고 이제 곧 사라질 거라고 했던 부품이 있습니다. 바로 HDD 하드디스크인데요. 이게 지금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걸 사려고 1년씩 줄을 서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최근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이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식물 같아요. 데이터를 주면 줄수록 더 똑똑해지죠. 문제는 AI의 데이터 식성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먹어치우고 또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데이터를 담아둘 그릇, 즉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집이 갑자기 좁아진 거죠. 그래서 저장 장치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집 옷장과 동네 창고 그리고 피자 배달 이야기로 왜 저장 장치 시장 전체가 들썩이는지, 왜 모든 저장 장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데이터 저장을 우리 집 살림살이 보관에 비유해 봅시다. 보통 옷은 어디다 보관하나요? 옷장입니다. 내 집 안방에 비싼 시스템 옷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매일 입는 옷, 자주 쓰는 가방을 넣어두죠. 손만 뻗으면 바로 꺼낼 수 있어 엄청나게 빠르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귀한 공간을 차지하니까 공간당 가격으로 따지면 아주 비싸죠. 이게 바로 SSD입니다. 접근 속도가 미치도록 빠르지만 용량 대비 가격이 비싼 저장 장치입니다. 이 옷이 너무 많아 옷장에도 넣을 수 없다면 당근에다가 팔죠. 아니면 동네에 빌리는 창고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안 쓰는 겨울옷, 오래된 앨범처럼 가끔 쓰지만 버리면 안 되는 물건들을 보관하죠. 공간당 가격이 아주 저렴해서 짐을 산더미처럼 쌓아둘 수 있습니다. 대신 한번 찾으려면 차 끌고 외곽까지 나가야 하니 느리고 번거롭죠. 이게 바로 HDD입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용량 대비 가격이 아주 싼 저장 장치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데이터도 쓰임새에 따라 나눠서 보관해왔습니다. 자주 쓰는 핫 데이터는 빠른 시스템 옷장 SSD에, 가끔 쓰는 콜드 데이터는 저렴한 임대 창고 HDD에 말이죠. 아주 합리적이었죠. 그런데 AI가 이 평화로운 질서를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뿐만 아니라 온 동네 친척들의 10년치 짐을 전부 제가 보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상상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근데 나와 같이 짐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AI가 바로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AI를 학습시키려면은 과거의 모든 기록, 모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성공한 기록뿐만 아니라 실패했던 기록까지 전부요. 그러다 보니 콜드 데이터, 즉 창고에 보관해야 할 짐의 양이 말 그대로 폭발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다들 값싼 다른 대형 창고 HDD를 빌리려고 달려갔겠죠. 그런데 창고 회사들이 지난 몇 년간 창고를 더 짓지 않은 겁니다. 수요가 폭발할 줄 몰랐던 거죠. 결과는 창고에 빈자리가 없어서 짐을 맡기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하고 창고 임대료인 HDD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I에게는 더 치명적인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AI의 핵심 두뇌인 GPU는 단 1초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GPU를 시간당 수백만 원을 받는 천재 과학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천재가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데이터가 늦게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 동안 천재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수백만 원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셈이죠. 이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테일 레이턴시, 우리말로는 꼬리 지연 시간입니다. 피자 배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SD라는 피자 가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문하면은 30분 안에 배달이 옵니다. 100번을 시켜도 100번 다 그렇죠. 아주 믿음직합니다. HDD라는 피자 가게는 평균 30분 걸리지만 가끔 길이 막히거나 오토바이가 고장나면 2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100번 중 한두 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시간당 수백만 원짜리 천재 과학자에게 어떤 피자를 시켜주시겠어요? 당연히 SSD 피자 가게죠. HDD 피자 가게에서 시켰다가 2시간 늦게 오면 그 2시간 동안 회사는 엄청난 돈을 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AI에게 데이터 공급은 이 피자 배달과 같습니다. 평균 속도보다 중요한 건 가끔 발생하는 최악의 지연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SSD는 반도체라 언제나 일정한
일정한 속도를 보장하지만 HDD는 기계식이라 가끔 말도 안 되게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재과학자 GPU의 시간을 1초도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 핫 데이터 영역에서는 HDD가 아니라 무조건 빠르고 안정적인 SSD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한쪽에서는 산더미 같은 짐을 보관할 임대 창고 HDD가 없어서 아우성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천재 과학자 GPU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는 A급 피자 배달 SSD가 반드시 필요한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시장은 어떤 해결책을 찾아냈을까요? 바로 부족한 창고 문제를 시스템 옷장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겁니다. 임대 창고 HDD는 꽉 찼고 비싸고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자 AI 기업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럴 바에야 그냥 비싸더라도 우리 집 시스템 옷장 SSD에 겨울 파카를 보관하자. 물론 시스템 옷장은 공간당 가격이 비쌉니다. 여기에 무작정 짐을 다 넣을 순 없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가성비 시스템 옷장 QLC SSD입니다. 이것도 아파트로 비유하면 쉽습니다. 기존의 비싼 SSD는 방 하나에 한 명만 사는 원룸 같았다면 QLC는 방 하나에 4층 침대를 놓고 4명이 함께 사는 초고밀도 기숙사 같은 겁니다. 한 방에 4명을 구겨 넣으니 용량 대비 가격이 아주 저렴해지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좁은 방에 사람이 너무 자주 들락날락거리고 집에서 놀면 방이 금방 낡고 망가지겠죠. 즉 데이터를 너무 자주 쓰고 지우면은 수명이 빨리 닳습니다. 하지만 콜드 데이터가 뭐였죠? 창고에 넣어두고 거의 꺼내보지 않는 짐들이었잖아요. 이 기숙사 방에 들어온 세입자가 그냥 잠만 자고 거의 집에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방이 낡을 일이 거의 없겠죠. QLC의 수명 단점은 사라지고 저렴한 대용량이라는 장점만 남게 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결국 부족하고 비싸진 임대 창고 HDD의 완벽한 대안으로 이 초고밀도 기숙사 QLC SSD가 급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AI는 두 가지 거대한 수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산더미 같은 데이터를 보관할 저렴한 대용량 창고 HDD이고, 다른 하나는 천재 과학자를 위한 초고속 피자 배달 SSD입니다. 그런데 창고 공급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지자 그 대안으로 가성비 좋은 기숙사형 옷장 QLC SSD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창고 문제로 시작된 불이 옷장 시장까지 번지면서 저장장치 시장 전체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 때문에 당분간 모든 저장장치의 가격 강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QLC SSD 안에는 수많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는 칩들이 들어있습니다. 디지털 파일을 저장하는 작은 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칩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사진, 동영상, 문서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QLC SSD를 만들려면은 당연히 QLC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더 많이 생산해야 합니다. 이때 그냥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수백 단 이상으로 높이 쌓는 고단화 방식으로 만듭니다.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땅이 부족하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면에서 못 만들면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거죠. 이게 바로 3D 낸드 플래시의 탄생 배경입니다. 낸드를 수백 단으로 쌓으려면 웨이퍼에 아주 깊고 미세한 구멍을 뚫는 시각 공정이 훨씬 더 힘들어지고 길어집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만 분의 1 정도 되는 극도로 정밀한 구멍을 말이죠. 조금이라도 삐뚤어지거나 막히면 전체 칩이 망가집니다. 이게 바로 하이 에스펙트 레이쇼 고정 횡비 시각이라는 공정입니다. 즉 깊이 대비 폭의 비율이 극도로 높은 구멍을 뚫는 기술이죠. 종이 한 장을 300장 쌓아놓고 그걸 바늘로 정확히 뚫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이 바늘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고 실수하면 수백억 원이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게 바로 플라즈마 시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번개 같은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물질을 깎아내는 거죠. 문제는 이 플라즈마가 워낙 강력해서 재료를 깎아내는 동시에 장비와 내부 부품 자체도 같이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소모품도 몹시 중요합니다. 1000층짜리 낸드를 만들고 싶어도 그걸 가능하게 하는 소모품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반도체는 경쟁이 치열해서 마진이 계속 압박받잖아요. 근데 고성능 소모품은 대체제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최첨단 공정용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결정권을 소모품 업체가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몇몇 소재 업체들이 한국 반도체 업계를 흔들었던 일이 있죠.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사태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게 결국 소재와 소모품이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돈 냄새가 나는 겁니다. 바로 낸드 플래시에 쓰이는 시각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소재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솔브레인입니다. 낸드는 여러 물질을 쌓고 깎는 과정의 반복입니다. 특정 망만 정밀하게 녹여내야 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솔브레인의 고선택비 인산입니다. 층이 높아질수록 이 액체의 사용량은 구조적으로 증가합니다. 삼성전자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TMC입니다. 반도체는 가스
화제의 예술입니다. 식각용 가스는 막을 깎아내는 칼입니다. 낸드 단수가 늘어난다는 건 칼질을 더 많이, 더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TMC의 특수가스가 바로 그 칼입니다. 다음은 부품 기업입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링이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도넛 모양입니다. 이게 계속 닳아 없어지는 핵심 소모품입니다. 처음에는 실리콘으로 만들었습니다. 값싸고 흔하니까요. 하나머티리얼즈, 월덱스가 이걸 만듭니다. 근데 플라즈마가 너무 강해지니까 10일도 못 버팁니다. 공장을 계속 멈춰야 합니다. 돈이 줄줄 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쿼츠입니다. 실리콘보다 순수하고 열에 강합니다. 원익 QNC가 이 분야 글로벌 1등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여기서 더 강하게 견딜 수 있는 게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 SiC입니다. SiC는 실리콘과 탄소가 결합된 물질입니다. 경도가 다이아몬드 다음입니다. 열에도 강하고 화학 공격에도 강합니다. 실리콘 링이 10일 버틸 때 SiC 링은 20일 이상 버팁니다. 2배 더 오래 씁니다. 이걸 만드는 회사가 TCK입니다. 다음으로 장비 기업입니다. 유니셈이 있습니다. 공정 중에 발생하는 열과 유독가스를 제어합니다. 직접 소모품은 아니나 장비의 안정성과 수율에 직결되는 필수 보조 장비입니다. AI가 만든 거대한 데이터의 파도 위에서 진짜 돈을 버는 기업은 초격차 기술을 가진 소부장 기업들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유일한 낙입니다. 감사합니다.